먼저 엑스레이는 무엇이고 왜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유방암 검진 받으면서 궁금한 유방 촬영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 촬영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 뒤에 종종 따라붙게 되는 걱정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유방 촬영해도 방사선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유방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임산부한테 시행할 정도로 아주 안전한 검사이지만 유방 촬영은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엑스레이는 무엇이고 왜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환자분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유방 촬영 기계의 사진입니다. 환자분들 유방은 요 투명한 플라스틱 판때기랑 까만 영상 수상기 사이에 눌려서 찌부된 상태로 있을 거고요. 이 그림에서 A 부분, 촬영 장치 뒤쪽에 기둥같이 생긴 부분을 X선 발생기라고 부르고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B 부분, 위쪽 지붕을 이루는 부분이 X선관인데요. 공급된 전력을 이용해서 X선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X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 위쪽에서 내려온 X선이 압박된 유방을 지나 C, 영상 수상기에 도착을 하고 엑스레이 사진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조직 밀도가 낮은 부분을 지나면서 X선이 그대로 투과해 영상 수상기까지 도착하면 사진에 까맣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조직 밀도가 높은 부분을 지나면서 X선이 흡수되거나 산란돼서 수상기에 도착을 못하면 사진에 하얗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X선이 그대로 지나가는 부분 말고 우리 몸의 조직과 부딪혀서 흡수 산란 같은 현상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들이 맴돌고 있는 모양인데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 핵과 여러 개의 전자가 합쳐서 0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X선이 날아와서 원자 핵 주위를 맴돌고 있는 전자에 부딪히게 되면 X선에 맞은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잃은 X선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휘어져서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전자 하나가 튕겨져 나가면 원자핵이랑 전자랑 개수가 안 맞으니 안정적인 0 상태가 깨지게 되고 이걸 불안정한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안정한 라디칼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다른 분자와 결합하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라디칼이 세포의 DNA를 건드리면 DNA 손상이 일어나면서 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건강한 신체라면 세포가 복구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라디칼은 비타민 같은 항산화 물질이나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들에 의해 중화되기 때문에 라디칼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이런 항산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거고 DNA 손상이나 세포 손상이 축적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니 이제 중요한 건 방사선 양이 되겠는데요.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을 유효상량이라고 부르고 미리시벌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이라는 게 꼭 병원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선도 있는데요.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상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방사선입니다. 토양, 해양, 음식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인체 내에까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중앙 부분에 1년간 평균 자연 방사선량 2.4mSv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경우엔 화강암 영향으로 약 3mS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방암 검진 받으면서 궁금한 유방 촬영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그림에서 흉부 엑스레이, 폐 엑스레이 유효선량이 0.1mSv인데요. 유방 촬영은 양쪽 유방 각각을 두 방향에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 이보다 높은 0.4에서 0.7mSv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의 두께나 유선 조직 밀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연간 자연 방사선량인 3mSv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한편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방 촬영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여성에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사망 위험이 20에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방 촬영을 하면서 노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손해보다 유방 촬영을 해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낮추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을 권유하는 겁니다. 참고로 유방 촬영에서 의심스러운 미세석회 소견이 관찰될 때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유방 확대 촬영의 경우엔 일반 유방 촬영과 비교할 때 단일 이미지 기준 방사선량이 2~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연간 평균 자연 방사선량보다는 낮은 수치이겠지만 그래도 일반 촬영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사들도 늘 잊으면 안 되겠죠. 유방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짧게 한 컷씩 찍고 끝나는 엑스레이와 다르게 CT는 방사선량이 훨씬 커요. 흉부 CT의 경우엔 1회 촬영 시 유효 방사선량이 6에서 10mSv, 복부 CT의 경우엔 8에서 10mSv, 엑스레이 수십 배, 그리고 연간 자연 방사선량은 2~3배 이상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별 문제 없이 검진 목적으로 CT를 찍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CT는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먼저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방 촬영 검사를 중심으로 방사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받는 검사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고 불필요한 검사는 말고 내게 꼭 필요한 검사들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